안녕하세요. 광주부처TV의 구대현. 조성은입니다. 네. 지금이 우리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아무래도 좀 얼굴이 좀 붓게 나오네요. 부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확진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확진자가 돼버려가지고. 네. 네. 많이 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요? 저 스스로에게요. 공개 수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공개 수업이 계속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다가 네. 드디어 이제 6월 24일이 되어서야 네. 우리 학교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 수업이 시작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공개 수업,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성은 부장님 모시고 공개 수업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와 함께 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은지,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 공개 수업을 이렇게 계획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 공개 수업은 방학 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날을 새면서 읽었어요. 아, 네, 무협소설 읽으셨나요? 물론 아무튼 늦잠을 잤는데 아무튼 책에 좀 빠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되는 상황이 되면서 아이들도 집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독서, 책 읽기가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또 독서만큼 또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행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향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국어과에서 말하는 문화 향유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수업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 키워드는 독서. 그렇습니다. 독서를 통한 문화를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고 싶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 한번 읽어봤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명이? 프로젝트는 명은 책으로 놀자. 책으로 놀자. 네. 예전에 그 책을 읽읍시다 이런 거 있었는데. 네, 비슷합니다. 그거 하시면 좀 연식이 있다는 건데요. 네, 연식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놀자 PBL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집에서 책을 읽었다면 저도 그렇거든요. 이 책이 너무 재밌으면 자기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 누군가 같이 함께 읽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고 소개해주고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책을 가지고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뭐 독후감을 쓴다거나 아니면 작가에 대해서 더 찾아본다거나 책에 대해서 더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또 저 같은 경우는 막 유튜브에도 그 책을 뭐 소개한 전문가들의 뭐 소개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오디오북도 올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책의 배경이 되는 곳까지 여행을 하는 멋있네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모여서 독서 토론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해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학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그리고 재창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으로 놀자 PBL을 계획하였는데 그래서 국어과만으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융합되면 더 재밌죠. 네, 그래서 국어와 미술, 그 다음에 도덕에서는 또 우정에 관한 관련 단원이 있기 때문에 미술에서는 상상의 단원이 있고요. 상상화 그리기나 상상해서 만들기 이 부분에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어과 1단원 재미가 톡톡톡이라는 이 1단원과 한번 융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약간 독서 후 활동. 네. 쉽게 말하면 독서 후 활동을 나의 책을 소개하면서 독서 후 활동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PBL 안에 책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즐기고 또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대표적인 활동들 좀 소개해 주신다면. 대표적인 활동은 오디오북 만들기가 있고요. 오디오북 만들기. 오디오북 만들기가 있고
또 미술과 융합한 책 속에 나온 등장인물을 캐릭터로 만들어 본다거나 그거 재밌죠. 애들 좋아하죠. 네. 그리고 책 속에 나온 소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해리포터를 읽었다. 그럼 해리포터에 뭘 만들고 싶으세요? 마법. 그 날아다니는 이거요. 빗자루요? 빗자루. 저는 날아다니는 빗자루. 맞아요. 빗자루도 만들고 싶고 마법 뭐라 해야 되나? 마법 지팡이? 네, 지팡이. 이런 것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그걸 또 그대로만 만들어서 끝나면 미술 시간이겠지만 그렇죠. 그걸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책으로 놀자 PBL의 최종 활동은 지금 어떤 전시를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런 자기가 만들었던 활동들을 최종적으로 소개하면서 자기의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거. 네, 그런 것으로 마무리 활동을 진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길러주고 싶은 역량은 역시 문화, 향유 역량. 네. 문화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라 문화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문학은 그 작품, 국어의 작품을 이야기한다면 문화라는 건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해야 할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문학 향유 역량이라고 하지 않고 문화 향유 역량이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럼 이제 실제 이제 이 수업을 보러 오실 선생님들이라든가 또는 이걸 참관하실 학부모님들에게도 또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공개할 차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거든요. 네. 이 차시가 지금 이 프로젝트로 단순히 말하면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프로젝트 수업의 전반부다. 그래서 네. 어떤 내용인지? 제 3차시고요. 3차시. 네. 전체가 몇 차시죠? 전체가 9차시입니다. 9차시 중에서 3차시면 상당히 앞부분이네요. 네, 앞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또 교과와 교육과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수업을 진행하면 좀 학생들도 그러고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이 이거를 적용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파격적으로 너무 막 속 다 바꿔버리면은 네네 너무 그 교과와 너무 멀어진 수업을 하게 되면 좀 프로젝트 수업이 좀 부담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의 재미가 톡톡톡 부분에서 일단은 부분에서 의학 도깨비다 이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의학 도깨비다가 교과서에 온전하게 전체가 이야기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학 도깨비다가 좀 재미있으면서 생각해 볼 부분도 많고 국어 1단원에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감각적 표현. 네, 그게 또 핵심이죠 오늘 이번 수업에. 그렇습니다. 감각적 표현으로 이 이야기를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작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는가 문장 하나에 탐복할 때가 있거든요. 탐복? 네, 탐복. 너무 이렇게 전율. 표현이 좀 고급스러우시네요. 탐복할 때가 있다. 전율을 느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좋은 표현들 보면은 내 마음에 정말 쏙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운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이 시간에는 좀 찾아보고 또 특별히 감각적 표현이라고 했지만 감각적 표현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또 외적으로 더 자기가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찾아서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교과와 연계를 해야 되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의학 도깨비다에서 멋쟁이 장승이 마지막 이야기 끝에 저주를 풀지 못해요. 이야기의 원래 텍스트로는? 네네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보통 지금 1, 2차시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도 2편이 나와야 된다고. 뭔가 아쉬움이 있구나. 네, 아쉬움이 있다. 멋쟁이 장승이 끝까지 움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2편이 꼭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장승의 저주를 풀어주는. 그래서 수업 활동을 하면서 또 장승의 저주까지 우리가 풀어주는 그런
시간을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재창조죠, 재구성. 그러니까 원래 텍스트에서는 그 이야기가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나는데 좀 아이들이 막상 수업을 했더니 조금 더 어떻게 그 뒷이야기를 좀 궁금해하고 뒷이야기가 더 알고 싶어 하니까 네네. 그 뒷이야기까지를 선생님께서 좀 더 이렇게 재창조, 네. 제 상상력을 발휘하신 거네요. 네네네.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받고 싶은데요. 활동이 네네. 지금 큰 활동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몸으로 말해요와 감각적 표현을 찾아요. 네. 간단하게. 몸으로 말해요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짝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재미있는 수업,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나왔는데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말해요는 게임 형식의 감각적 표현을 익혀보는 시간인데요. 그 의학 도깨비다에서 나왔던 감각적 표현을 이용해서 4명의 친구들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은 몸으로 감각적 표현을 해줘요. 뭐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앞에 나온 친구들이 몸으로 막 표현해준 거를 감각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개를 해서 한 명이라도 맞추면 또 정답이 되고, 또 이 정답이 되면은 또 아까 말했던 장승의 저주를 또 하나씩 풀어가는 거. 네, 하나씩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좀 감안해서 최대한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네. 학생들의 참여는 극대화하기 위한 네. 방법을 지금 구안하신 거예요. 네네. 두 번째가 감각적 표현을 찾아봐요. 네, 감각적 표현을 이제 익혔다면 자기가 소개할 책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고 그 다음에 감각적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왜 이 그 글쓴이가 이 감각적 표현을 썼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먼저 그거를 그 배운 공책에 찾으면서 써봐요. 메모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꼬끼오라고 작가가 썼다. 그 의학 도깨비다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꼬끼오에서 그냥 꼬끼오가 아니에요. 그냥 새벽 닭이 우는 꼬끼오 소리인데 이 닭이 우는 꼬끼오 소리가 나면은 장승들이 빨리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야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 네, 아침이 되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가야지만 다시 밤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꼬끼오라는 소리가 꼬끼오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콩닥콩닥 뛰어요. 장승들이 그만 놀고 빨리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그 글쓴이 노리는 거죠. 네, 그 긴박함. 긴박함을 네. 그런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가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하는 방식도 예전 같으면 좀 자유롭게 다닐 텐데 지금은 또 힘드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렬로 쭉 그러니까 앞 친구가 가면은 앞 친구가 그 친구 거 보고 지나가면 다음 친구가 역시 좀 차례차례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네, 차례차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활동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수업이 지금 2월 달에 네. 2월 달에 이 수업을 계획해서 3월, 4월, 5월, 6월 한 선생님의 표현에 빌리자면 어깨에 짊어지고 네. 우리 한 4, 5개월을 가지고 가시다가 이제서야 이제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 네. 어떤 이 수업에서 가장 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가장 또 우려되는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각각 하나씩 좀 제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기대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그 책으로 즐기는 거, 좀 책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자신의 책을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프로젝트 앞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적인 측면이 강한 차시니까요. 그리고 이 차시를 끝나면 감각적 표현을 쓰니까 이렇게 재미있어요. 그걸 느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책 속에서는 이야기만 줄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표현 자체에도 즐거움이 있구나. 그래서 방학 때 이렇게 날 새서 네. 소설책을 읽던 그렇죠.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영상도 재미있지만 책 속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좋네요. 또 훨씬 더 또 다른 재미가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엔 너무 영상에 애들이 빠져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도 또 제한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으신다거나 걱정되시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는 부분은 항상 수업 중에 이 차시에도 그렇지만 처음에 2월 달에 그 2월 전에 사실은 계획을 했기 때문에 1월부터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코로나를 그냥 들리기는 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은 그런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느냐. 네, 당시에는 이제 모든 활동을 그냥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만큼 학생 참여형 배움 중심 수업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이 착한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수동적이어서 안 되고 네, 수동적이어서도 안 되고 이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데가 어려웠고 또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위축될까봐 이런 것들도 어려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2월에 계획했던 차시도 아니고 또 수업 과정안도 100% 바뀌고 사실 PBL 주제도 그 전체적인 맥락은 같지만 많이 축소되고 그런 차시도 줄이고 그랬기 제목도 사실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아쉽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네.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제한된 것도 있었지만 제가 그래도 동학년으로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업안까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셨기 때문에 그게 저는 빛을 발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에 및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내일인데 네. 많이 긴장하고 잘 되리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그 조성 선생님 모시고 책으로 놀자 PBL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아 이야기 즐기기 공개 수업을 앞두신 선생님에게 수업 소개를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고민도 많이 하셨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거를 멋있게 늘 격파 하시어서 좋은 수업으로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시간 또 선생님에게도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신다면? 사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솔직한 마음이죠. 그게 가장 솔직한 마음입니다. 내일 수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칩니다. 감사합니다.